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9월 24일 탭스 정기고사와 관련된 적중특강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7월달, 8월달을 좀 거치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좀 하셨겠고, 그리고 이번 9월 24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마지막 시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적중특강과 관련돼서 최대한 좀 집중력 있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청해부터 다음에 독해까지 2시간 20분의 흐름을 얼마큼 잘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2시간 20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마음속에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달에도 한번 해봤었어요. 8월 달에. 근데 8월 달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좀 더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오늘도 약간 좀 고난도의 문제들, 특히 문장 구조와 관련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점수 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만큼 점수가 나올 테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패턴들을 그대로 좀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들어갈 텐데요. 지난달에도 이걸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개인차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도 나는 좀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때때로는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지만 나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런 고난도 문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 문제 이제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건 알고 있지만 문제 적용이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쭉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파고다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린 적중 동영상들을 한 번에 걸쳐서 쭉 보시면서 흐름을 정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는 것은 따로 좀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실제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풀이가 좀 중요해요. 사실 학생들 중에서 문법 점수가 90점이 넘어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많은 학생들, 일부 학생들 중에 고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고득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요, 보면 90점 이상의 문법 점수가 나오는 분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도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시간 확보를 얼마큼 잘하느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난이도 중하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쉬운 문제들을 좀 빠르게 제거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어버리고 사실 고난도의 문제들은 좀 어렵다 느껴진다면 별표 쳐놓고 뒤로 넘기는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문제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점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넘겨놓고 나서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모두 해결한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끔씩 단어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닌데 잘못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보게 될 문장 구조 문제들도 이런 포인트가 많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가장 눈에 잘 보인다면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지
빠르게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한 10개 정도 문제를 더 풀 거예요. 근데 각각의 문제 포인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떤 문법사항을 집어넣었을 때 효과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먼저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A, B를 다 볼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이제 권장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A가 필요한 경우냐 아니면 보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구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A, B, C, D에서 만약에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굳이 A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여기서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A는 크게 봤을 때 의미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막연하게 막 번역하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택지만 봤을 때 A, B, C, D에서 좀 더 효과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A는 필요 없다. 그래서 선택지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연습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A, B, C, D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냐면 kind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한 가지 종류의 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a kind of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종류의 뭔가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kinds of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봤을 때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와 관련된 표현을 본 적이 있다면 즉 내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적이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고 본 적이 없다면 지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A부터 한번 볼게요. 내 작품인데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란 말이죠. 즉 내 작품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의미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불명확하다면 A부터 가야죠. 그러면 A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 enjoy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하다. 즉 재밌게 보셨습니까? 소설책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보면 다시요. my work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내 작품이 돼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작품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kind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고 이 상황에서 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지워집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종류의 이런 작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자, 내 종류의 그 작품인지 아니면 나의 종류의 작품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the work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I like라는 표현이 있다면 즉 내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때 나의 종류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종류 할 때 every kind나 아니면 any kind를 쓰긴 써요. 근데 이때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이때 다시 갑니다. kind가 of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종류의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 work의 개념을 쓰게 된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이면 남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래서 다시 가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 my kind of work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표현할 때는 my kind of song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점검을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다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금 나의 작품이라는 말이 틀린 거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작품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작품의 어떤 형태가 있다.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작품들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my kind나 any kind나 every kind가 나왔을 때 그때 뭘 써야냐면 바로 더가 아니라 어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이를 정답으로 골라갈 수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도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kind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다시 한번 my work의 개념과 다음에 이때 my kind 개념이 쓰이고 있을 때 앞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A, B, C, D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 D에서 이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untimely의 의미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timely 하게 되면 어떤 의미였다? 시기적절한 이런 말이었죠. 또 costly 하게 되면 값비싼 이런 의미였습니다. 즉 명사에 ly가 붙게 되면 형용사적인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는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점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untimely 의미가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쓰인다. ly가 있지만 형용사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는 이 after 뒤쪽에 어떻게 넣을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번역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after라는 표현 뒤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원래는 주어, 동사와 목적어의 보호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명사형이 가능하다고요.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after의 표현 뒤쪽에는 일반적인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가능하다? 일반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문제가 접근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B, C, D에서 보면요. 그래요. she depart의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S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전체 번역을 들어가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제거하는 것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적절하지 않게, 즉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departure의 의미로서 명사 들어가 있네요. 그럼 가능하겠죠. 소유격과 형용사, 명사 어순입니다. 다시 부사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she was까지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departing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비동사와 ing 사이에서 이 ing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또 역시 부사죠. 형용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형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 동사형의 구조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 형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C도 삭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특히 번역이 정말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선택지 속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departure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래서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전체적인 번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는 부적적으로,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출발이냐, 아니면 그 여자의 출발이 부적절했습니다. 이건지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죄인의 동료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overnight, 밤을 새서 다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한 이후에 그 여자가 갑작스럽게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여자의 출발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이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더 어울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어감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구조만 떠올리고 있는데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는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어감의 문제를 하나 더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유가 되겠고 데이빗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A는 구조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역시 C를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상으로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untimely를 부사로 봐버렸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전히 구조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은 상황에서 번역으로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떠난 이후에
라는 의미에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를 정답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필요한 문법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문장 구조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구조 속에는 문법이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선은 A, B, C, D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you have의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지금 내용이. 선택지만 봐서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A부터 바로 번역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당신 마이크로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이렇게 돼 있네요. 선택지가. 지금 뭘 말한다? 다른 사람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confuse라는 표현을 넣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누군가와 혼동하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confuse A with B 이런 표현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동사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문법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휘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 문법이지만 사실 어휘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confuse라는 동사 다시 갈게요. confuse라는 동사는 A와 B를 혼동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A with B 이런 표현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들어간다면 즉 내가 혼동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confuse with 이런 표현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다? 다른 사람과 혼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someone else라는 표현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느 위치에 가야 돼요? 그쵸? 내가 다른 사람과 혼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는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이 문제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소거법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였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A, B, C, D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뭘 해야 된다? 번역으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의미를 갖고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이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혼동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A, B, C, D에서 빠르게 장악돼야 될 게 뭐냐면 confuse라는 동사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BPP 형태가 나왔을 때 전치사까지 어울리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점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거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confused with 이런 표현이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혼동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을 A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거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미리미리 정답을 예측하면서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와야만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탭스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이런 내용이 다음에 연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만이 다음 문제가 좀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푸시면서 느끼겠지만 기본 규정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휘적인 측면 끌고 와야 되겠고 때때로는 우리가 문장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A, B, C, D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30 people, 3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A, B, C, D가 좀 뭔가 보이시나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출의 패턴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가는 문제를 그렇게 좀 만들어 갖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A, B, C, D를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가 보이느냐를 봅시다. 그러면요. A, B, C, D에서 지금 보면은 3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 people의 개념이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most를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0명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써야냐면 most of를 써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A가 안 되는 이유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오르냐면 많아봐야 이런 말이 있어요. 많아봐야 아니면 적어도 이런 말. 그래서 접근하는 게 뭐냐면 at most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아무리 적어도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썼던 게 at least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같이 좀 구분할게요. 그래서 at most의 개념과 at least의 개념이 많아봐야 아니면 적어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C가 있고요. 하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t least의 개념은 원래 뭐냐? 더의 개념도 가능해요. 아무리 작아도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할 때 at the most의 개념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빨라봐야 이런 표현 할 때 at the earliest나 아무리 늦어도 이런 표현 할 때 at the latest라는 표현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랬을 때 다시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attenda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참석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뭐가 있다? 어디에 대해 참석 중인 이런 표현을 때 쓰는 게 in attendanc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attendance가 나올 이유가 없죠.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데이빗이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문제 속에 뭐가 개입했는지를 볼게요.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누구 중에서 대부분이다 라는 표현할 때는 most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of의 형태가 보여야 30명의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다음에 두 번째 가야 될 게 at most의 개념과 다음에 at the most의 개념 이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해요. 많아봐야 30명이다 이런 표현할 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최소한 이런 표현할 때 적어도 30명 이런 표현할 때는 at least의 개념과 at the latest의 개념, at the least의 개념이 두 가지가 또 역시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attendance의 개념과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in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어휘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요즘에 와서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순수하게 문법적인 구조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법과 더불어서 어휘적인 측면들도 자꾸 고려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약한지를 봅시다. 그래서 문법의 구조가 약한 건지 아니면 어휘가 약한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빨리 보강을 해야 이런 문법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다음에 독해라든지 청해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다시 말씀드리면 4번 문제에서 봤던 부분과 거의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한 번만 좀 더 보려고 해요. 대신에 뭐가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즉 문장 구조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A, B, C, D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300가 나와 있어요. $300가 나와 있는데 이때 at most의 위치가 보이죠? at most의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 at most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도 at most가 있고 at most가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것이 정답 아닐까요? 라고 예측을 했다면 예측한 대로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게 맞다면 나머지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법이 아니라면 속어법이 들어가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예요.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나온 거냐? 이걸 좀 연결해 봐야죠.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번역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 볼게요. 튜이션 피를 지불한 이후에도 그러면 제니퍼라는 사람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300 정도를. 이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have 동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소 $300 정도를 가지는데 어떻게 갖는다? left, 남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pend 다음에 money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on이라는 전치사까지 나올 수 있겠죠. 즉 책에다가 쓸 수 있는 돈으로서 남겨져 있는 $300 정도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빗 바로 정답 가면 되겠고요. A, B, C는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능한 조건들이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 자체는 어차피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답들이 정말로 혼동되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는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내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엠모스트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바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가장 기본으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엠모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숫자적 표현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이 뒤에 남겨져 있는 이 부분은 왜 나왔을까? 라는 것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가면서 바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이것이 $300 정도가 남겨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투부정사 바로 쓰면 되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 남겨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spend라는 동사 뒤에는 뭐가 연결된다?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연결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ing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spend라는 계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이 spend라는 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뒤쪽에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이런 표현들이 나온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ing 패턴이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명사. 근데 이 일반 명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역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지금부터 이제 속도 내서 이제 바로바로 연결하고 10번까지 한 번에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6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요, A, B, C, D를 보면 뭔가 좀 복잡해졌어요. 내용이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연결돼 있다. 즉, 번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A, B, C, D에서요,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가장 먼저 이 that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걸 보기 전에 that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that 나오게 되면 명사를 지칭할 수 있는 형용사적 개념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 that 뒤에는 단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artifacts는 지금 복수예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이기 때문에 that과 연결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that은 뭐라고 봐야 된다? 접속사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at 뒤에 접속사라면 이 that이 접속사라면 뒤쪽에는 뭐 있어야 된다? 동사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동사 없죠 지금. 전부 다 뭐가 연결돼 있다? to be가 연결돼 있고 to be가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C와 D는 답이 될 수 없다. 라는 걸 먼저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that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양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볼 때 that 뒤에는 문장이 완벽하게만 남아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다음에 이렇게 that 뒤에 만약에 불완전한 형태가 나와 있고 정상적인 동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버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계사로서의 that이든 명사절의 that이든 뒷문장은 어때야 된다? 동사라는 부분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둘 다 갖고 가면서 a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힌팅과 관련된 게 a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번역해야죠. 그러면 팔레온톨로지스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리그 사이트를 방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발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뭐 때문이냐면 이때 뉴트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보면 몇 개의 새로운 발견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뉴트 때문에 힌팅의 동명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뒤에 가야 되는데요. 뭐에 대한 힌트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봤더니 더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될 거라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가면 이때 to be further의 개념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개념인 건지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unearthed, 발굴된 예술품이냐 인공물이냐 아니면 이때 이와 같이 추가적인 인공물이 발굴될 것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이냐 결국에 약간의 어감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A, B가 둘 다 가능하지만 역시 번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어감적인 측면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두 번째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와 같이 that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느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때 이렇게 구조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번역적인 측면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 문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시 ABCD. ABCD를 보기 전에 우선은 이걸 연결해 볼게요. 왜냐면 because가 눈에 보이니까. 뭐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because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 있어야 됩니까? 그죠? 문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에 해당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또 뭐도 가능해? because of 이것도 가능하죠.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베이스 캠프에서 어땠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문장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문장의 조건. 먼저 첫 번째 A를 좀 보시게 되면 harsh environment인 것은 다음에 was living이었다.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A는 번역상으로 틀린 것 같다.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제 C를 보겠습니다. harsh wa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iving environment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living environments가 혹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 도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용사 도치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environments에 s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was를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된다? were를 써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A는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해서 지웠다 치더라도 C의 경우에는 구조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형용사의 도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났으면 바로 지워졌겠지만 근데 그때 형용사 도치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문제는 주어가 environments이기 때문에 이때는 was가 아니라 were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of의 형태. 그러면 결국에 명사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보세요. because of 시작했는데 이때 wer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굳이 정답으로 만들려면 being을 쓰는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보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확인해 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독한 삶의 조건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되는 게 보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cause of 뒤에 명사 쓰는 이런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was의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as 형태가 나온 상태에서 because랑 연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번역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수일치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because of의 형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명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를 정답으로 고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보시고요. 혹시나 본인이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본적인 조건을 어디를 흔들림이 있는 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때때로는 도치나 아니면 또 수일치적인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도 편에 나오고 있는 문장 구조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문장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패턴대로 연결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8번에서도 역시 A, B, C, 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떤 단어 보이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지금 앞부분을 읽은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를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그렇죠. enough이라는 단어 보인다. 즉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합니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이 enough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뒤쪽에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 위치가 여기죠. 근데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는 이쪽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가 연결된다? 바로 투부정사 형태가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enough 용법의 형태에서 reason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enough reason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ing 형태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to visit 투부정사 형태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때 enough reason 있고요. 이때 to visit을 앞에다 둘 수 있을까?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 visit 자체는 뭐다? 방문하다기 때문에 어딘가를 방문하다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뒤에 나 있는 명사와의 연결고리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inner verb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nough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쓰는 건 맞지만 뭐뭐 중에서 충분한 이런 의미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정답을 A로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reason은 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양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탈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놀이공원 가면 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reason의 개념은 형용사적인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를 외울 때 아니면 어떤 단어를 외울 때 특정한 품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여러 가지 품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품사들을 좀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학생하고 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어떤 단어를 볼 때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느 하나의 의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의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품사들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품사들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어장을 몇 페이지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일부러 좀 비슷하게 좀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냥 막연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같은 패턴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것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9번 문제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우선 다른 건 차치하고 나서 우선은 A, B, C, D에서 볼게요. 바빠요라는 말입니다. 바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busy enough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 근데 문제는 busy enough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는 as it is가 있고요. 하나는 as it is를 쓰긴 쓰는데 앞쪽에 as가 또 있네요. 그러면 비교급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You're already 이렇게 돼 있네요. 당신이 이미 충분히 바빠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it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as가 있으려면요. 그것만큼이나 충분히 바빠요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또 맡아야 됩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야 지금. 그랬더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 그것만큼이나 그렇게 충분히 바쁘다는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뭐다? 현재 상태로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as가 사라지면서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busy enough이라는 표현을 먼저 접근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as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를 갖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구문적인 측면이 하나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할 때 쓰는 게 뭐였다? as you are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할 때 as it is 이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as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만약에 as를 굳이 쓴다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만큼이나 당신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보이를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역시 단어뿐만 아니라 구문들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 구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을 계속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문법 책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독해나 아니면 리스닝 할 때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이 좋은 문장들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독해 청의할 때 좀 특이한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광펜을 좀 표시해 놓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우리가 탭스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질문해 가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10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째 문제는요. A, B, C, D 역시 볼게요.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in that area가 눈에 보이고요. 다음에 somewhere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딘가에 라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하면 되겠고 it is까지 연결됩니다. 다시요. 그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럼 여러분들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적인 범위가 있고 장소적 범위가 있어요. 이때
좀 넓은 시간과 좁은 시간이 있을 때 뭐가 앞에 나온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앞에 있고 넓은 시간이 뒤로 빠지게 되죠. 장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장소가 앞에 있고 넓은 장소가 뒤쪽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그 지역에 이런 말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어딘가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느낌 좀 오시나요? 역시 어감이 좀 필요하겠죠. 즉 어떻게 된다? somewhere라고 하는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언젠가라는 표현할 때 즉 다음 주에 언젠가, 언젠가의 다음 주 이런 표현할 때 어느 부분이 좀 먼저 앞서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언젠가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sometime next week 이걸 써야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딘가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somewhere 들어가고요. 다음에 in that area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보세요. A를 굳이 읽었던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선택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러신 분들은 아직은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점검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인 걸 먼저 점검을 하시고 다음에 오늘 들으면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선택지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문장들을 딱 봤을 때 somewhere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 다음에 that area라는 표현이 in과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넓은 장소와 좁은 장소 아니면 넓은 시간과 좁은 시간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where를 먼저 잡아주고 다음 in that area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문들이 정확하게 잡힌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까지 10개까지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10개 문항. 각각의 문항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걸 계속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다음에 단순하게 내가 이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면 단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좀 끊임없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 풀면서 오늘 제가 적용해 드린 이 방식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우리가 5개에서 최대만 10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빠르게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24일 시험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흐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능하면 집중해서 2시간 20분 동안 내가 집중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달 10월 달 예상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